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골프 선수 박세린님의 타로 사주입니다. 생년월일 1977년 9월 28일, 환원하면 7번, 전차카드인데 박세리 하고 말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음악이 있습니다. BGM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노래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끝내 이 길이라, 이 노래. 이 노래가 박세리의 음악이에요. 찰떡같이 이 전차카드의 에너지랑 너무 어울리는 시그니처 음악을 갖고 계신 겁니다.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느낌으로서의 끝내 이김, 고난과 역경과 불굴의 의지로서 자신이 완수하고자 한 목표를 다다르려고 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의지, 이게 굉장히 강한 카드가 바로 전차카드고, 전차카드한테 어울리는 음악 역시 그 노래, 끝내 이 길이라, 이 노래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골프 인생이 시작됐던 프로 데뷔 시점을 한번 볼게요. 96년도에 데뷔했거든요. 이때 얻은 카드가 8번 힘카드입니다. 본인이 회고를 할 때에는 90년도 데뷔 이후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너무 어렵고 음식도 안 맞고 영어도 잘 안 되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성적마저 안 나와서 자신은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US 오픈 그 시점이, 그 골프 대회 우승 시점이 98년이야. 겨우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 2년이 정말 지옥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96년도에 박세리가 저에게 왔었다면 힘카드야. 데뷔년도에 힘카드라면 데뷔년도의 에너지가 밖으로 흩어나갑니까? 아니요. 이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에너지야?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무한대의 에너지인데 그걸 아우라를 쳐서 내 안으로 다 갖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도 빈틈없이 에너지가 빠져나간 없이 내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골프 인생이 쫙 이어질 텐데, 그래서 박세리 키즈들이 박세리의 영향을 받아서 박인비라든가 기타 여러 여자 선수들이 지금 여자 골프를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까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건 박세리에 가졌던 그 해에 8번 힘카드가 굉장히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원동력이지 마찰을 이끄는 뭘 얻은 거야? 그렇죠. 에너지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크게? 무한대로. 그러니까 그 한 해에 당장은 성적이 안 나왔어도 힘카드를 가졌으면 지구력 있게 전차카드의 힘을 믿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을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했던 US 오픈 컵에 있어서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 한 해의 타로 사주를 보면 10번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본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성적이 안 나오면 그만두고 미국 생활 접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한 바가 아니야. 본인도 여기에서 우승할 거라고 예측도 못했습니다. 막강한 경쟁자인 소렌스탐이 있었거든. 연장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신은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박세리의 편을 든 거예요. 이 카드가 좋은 에너지로 쓰이면 인간이 계획한 바가 아닌 신이 운명적으로 허락한, 그래서 신과 함께 에너지로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우연치 않은 어떤 기운으로서의 확 휘몰아치는 에너지로 뜻하지 않은 재물운, 뜻하지 않은 인기운, 뜻하지 않은 어떤 상승운이 오는 거기도 해요. 물론 역방향으로 쓰면 사건, 사고, 고난의 연속, 가시밭길인데 잘 하게 되면 꽃길로서의 인생도 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야? 그게 박세리가 예측했던 게 아니고 신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너의 운명이구나 하고 주어진 신의 운명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제가 제자들하고 타로 점성 그리고 일반 점성학을 같이 병행하면서 타로와 점성학, 즉 어스트롤로지, 별자리와 행성하고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우승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별자리를 보곤 하거든요. 자, 그럼 우승 시점에 있어서 소렌스탐의 운명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이건 아니에요. 다른 움직이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글로써 정형화된 그런 점성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점성학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하튼 소렘스타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환원하면 평생의 사주가 9번 은둔자입니다. 은둔자에 배치되어 있는 행성은 바로 수성이에요. 그럼 소렌스탐은 수성이야. 그럼 수성과 그날의 운명을 관장하는 그 행성의 위치를 보면 되거든요. 자, 우승한 그 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가 1998년도였고 그때 7월 7일에 했습니다. 7월 7일에 그때 운명을 관장했던 카드는 5번 교황카드입니다. 교황카드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예요. 그리고 황소자리가 별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거를 황소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소자리에 수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타겟 지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금성이에요. 그래서 황소자리와 금성의 위치와 수성의 위치 관계를 과거로 가서 98년도에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시간까지 확실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움직임을 보면 황소자리가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황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할게요. 황소가 여기 있으면 금성의 눈으로 봤을 때 황소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은 저기 멀리가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금성을 관통하지도 황소를 관통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승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자면 박세리 걸 한번 볼게요. 박세리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무슨 자리예요? 네, 박세리는 7번 전차카드입니다. 전차카드가 갖고 있는 별자리는 개자리예요. 그러니까 박세리는 개자리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개자리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죠. 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자리를 관장하고 있는 달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달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수성, 애니카 소렌스타는 이 황소자리, 그날의 운명을 관장하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기 멀리 서 있어요. 그런데 7번 전차 자리였던 박세리는 어디에 있냐면 지구가 여기 있거든요. 달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금성과 황소자리가 일직선상에 머무르게 돼요. 즉 달은 금성을 통해서 황소자리까지 일직선으로 확 뻗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운세가 들어와 있었던 황소자리, 금성의 기운이 박세리에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별이, 운명의 신이 박세리를 관통하고 있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경쟁자인 소렌스탐이 아닌 박세리의 우승을 점칠 수밖에 없는 별자리 구성 어스탈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자분들이 보는 영상이라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전차카드의 또 다른 인물 설명드리겠습니다.